고요하고 평화로운 아프리카의 물길, 그 아래에 끔찍한 전설이 숨쉬고 있습니다. 평범한 악어가 아닌 전설적인 식인 악어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는 수십 년간 부룬디의 탕가니카 호수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고, 그의 이름은 구스타브였습니다. 과연 구스타브는 어떤 존재였으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 그 신비롭고 광활한 자연 속에서 펼쳐진 한 악어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생동물의 생존기가 아닌 인간의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미지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깊이 있는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설적인 악어, 구스타브의 베일에 쌓인 삶과 그가 남긴 잊을 수 없는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그 중에서도 부룬디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생태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바나, 생명력 넘치는 강과 호수, 그리고 그 속에 서식하는 다채로운 생명체들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야생의 냉혹함이 공존하며 구스타브는 바로 그 냉혹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길이 약 6m, 무게 1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몸집을 자랑했던 구스타브는 보통 악어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크기는 같은 종의 다른 악어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으며 마치 선사시대의 공룡을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늙고 노련한 그의 몸에는 수많은 총탄 자국과 칼 자국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아 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이 상처들은 오히려 그를 더욱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가 거의 불사에 가까운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탕가니카 호수 일대의 생태계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였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닌 살아있는 전설 혹은 재앙의 전조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크기만 큰 악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연의 무자비한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구스타브가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당시 탕가니카 호수 인근 주민들과 어부들 사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익사사고나 다른 야생동물에 의한 습격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되는 끔찍한 흔적들은 거대한 악어의 소행임을 시사했습니다. 시신에 남겨진 엄청난 이빨 자국과 훼손 정도는 보통 악어의 공격과는 차원이 달랐으며, 이는 범인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강력한 악어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악어가 바로 구스타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잔혹한 사냥 방식과 엄청난 크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냥을 넘어 마치 재미삼아 인간을 공격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구스타브에 대한 전설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토를 지키는 고대 수호신처럼 호수 전체를 장악했고, 그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구스타브의 등장은 탕가니카 호수 일대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부들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없었고, 주민들은 호수 근처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평화로웠던 호숫가는 한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포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사냥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어떤 잔혹한 의지를 엿보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스타브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구스타브의 식인 행위는 단순한 먹이, 사슬의 일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한 마리의 악어가 이렇게 많은 인간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구스타브의 잔혹성과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룬디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인 기계 혹은 악마의 화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집과 예측 불가능한 공격 방식은 마치 거대한 재앙이 눈앞에 닥친 것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부룬디 현지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공포였습니다. 아이들은 구스타브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어른들은 호숫가 근처에 가는 것을 자제하며 그의 습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구스타브는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구스타브는 생태계의 포식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에 심리적인 압박과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겨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악명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고 세계 각지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언론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부룬디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스타브는 단순한 지역 전설을 넘어 전 지구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악어를 잡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총을 든 사냥꾼들, 전문가들,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되어 구스타브를 추적했지만 그는 번번이 그들의 소나귀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지능은 다른 악어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덫을 피하고 매복을 알아차리며 위험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전략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영리함은 그를 더욱 잡기 어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의 유명 악어 사냥꾼인 파트리스 페이슨이 구스타브를 잡기 위해 대규모 팀을 꾸려 부룬디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스타브를 생포하여 연구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페이슨 팀은 거대한 우리를 설치하고 미끼로 염소를 사용했지만 구스타브는 우리 주변을 맴돌기만 할 뿐 끝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끼에 전혀 유혹되지 않았으며 설치된 장비들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인간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좌절감과 함께 경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의 첨단 장비와 오랜 경험도 구스타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그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영리함은 인간의 지배력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구스타브의 전설에 신비로움을 더했고 그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자연의 강력한 힘을 대표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구스타브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경고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구스타브의 이야기는 여러 다큐멘터리와 서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2007년에 개봉한 영화 프라이미벌은 구스타브를 모티브로 한 공포 영화로 그의 잔혹함과 공포스러운 존재감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 구스타브의 전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이름은 자연 다큐멘터리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영향은 구스타브를 단순한 악어가 아닌 전설적인 괴물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고 그의 이름은 곧 공포와 미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대해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과 맞물려 강력한 상징성을 획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스타브는 단순한 악어의 범주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자 자연의 압도적인 힘을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들은 그의 사냥 방식을 분석하고 그의 크기를 측정하며 그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려 했지만 구스타브는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그의 신비로움은 과학자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과학과 미신, 이성과 본능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스타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스타브의 정확한 근황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에 한 다큐멘터리 팀이 그를 마지막으로 포착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의 모습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을 때에도 그의 크기와 위압감은 여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추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이미 수명이 다해 자연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악어의 수명은 보통 7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스타브는 발견 당시에도 이미 상당한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대한 몸집과 수많은 상처들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기에 자연사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여전히 탕가니카 호수의 깊은 곳에서 살아남아 숨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워낙 영리하고 은밀했던 그의 행적을 고려할 때 그가 완벽하게 모습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탕가니카 호수의 광활함과 깊이는 구스타브와 같은 거대 생물이 숨어 지내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직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생존 여부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부룬디 주민들의 삶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아있고 죽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안도감과 함께 그의 전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미스터리는 구스타브의 존재를 더욱 신비롭고 영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스타브의 부재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전설은 여전히 부룬디의 탕가니카 호수 일대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가에 갈 때마다 혹시 모를 구스타브의 출현을 두려워하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구스타브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호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구스타브는 단순한 악어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상징합니다. 그는 인간의 과학적 분석과 통제력을 비웃는 듯한 자연의 압도적인 힘을 대변합니다. 그의 존재는 자연이 결코 인간에게 완전히 정복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구스타브의 전설은 인간의 오만함과 자연에 대한 무지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고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존중을 갖춰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순한 육식동물이 아니라 자연의 균형과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힘의 일부로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자연이 가진 예측 불가능성과 압도적인 생명력을 보여주는 교훈과도 같습니다. 비록 그의 실제 근황은 알 수 없지만 구스타브라는 이름은 영원히 아프리카의 야생에서 가장 두렵고 미스터리한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동시에 그 속에 숨겨진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는 단순히 거대한 악어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의 야생이 품고 있는 모든 신비와 위험을 응축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탕가니카 호수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구스타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나고 호수를 대하는 태도에 그 이야기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탕가니카 호수의 어둠 속에서 다음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호수 바닥에서 빛나고 있으며 그의 거대한 그림자는 물속을 유유히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전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아프리카의 거대한 악어, 구스타브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가 남긴 미스터리와 공포는 영원히 아프리카의 심장 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잔혹함, 그리고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스타브는 단순한 악어를 넘어 자연의 위대한 상징이자 인간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영원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바람 소리 속에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속삭여질 것입니다. 전설적인 악어 구스타브의 이야기는 단순한 야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자연이 결코 인간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구스타브를 통해 자연의 숭고함과 그 속에 내재된 위험을 동시에 느끼며 겸손한 태도로 자연을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깊은 물속에서 살아 숨쉬는 전설로 남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너희 인간은 나를 결코 완전히 이해하거나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구스타브는 단순한 악어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야생이 가진 압도적인 생명력과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아이콘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겸손함을 가르치는 동시에 미지의 것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심을 자극합니다. 그의 거대한 몸집과 셀 수 없는 상처들, 그리고 인간의 덫을 비웃듯 빠져나가는 영리함은 그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마치 신화 속 괴물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부룬디 주민들에게 구스타브는 삶의 일부이자 호수에 대한 경외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물가에 나설 때마다 조심하라는 경고이자 자연의 법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구스타브는 단순히 먹이를 사냥하는 포식자가 아니라 탕가니카 호수의 수호자이자 그 지역 생태계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지역 문화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어른들은 그의 존재를 통해 자연의 지혜와 잔혹함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구스타브는 단순한 동물로서의 삶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 그리고 자연의 거대한 힘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실제 근황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의 전설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구스타브는 탕가니카 호수 깊은 곳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아프리카의 위대한 전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구스타브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 숨쉬는 영원한 자연의 경고이자 신비입니다. 탕가니카 호수의 푸른 물결 속에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메아리칠 것입니다. 이처럼 구스타브는 단순한 악어를 넘어선 존재, 즉 자연의 압도적인 힘과 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전설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아프리카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